패밀리카, 레저용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차가 있으신가요? 소렌토? 스포티지? 산타페?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면 한때 명실상공 국산차 판매량 1위인 그랜저의 왕자를 빼앗았던 차량이자 4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저와 같이 어떤 차량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1995년) 기아에서는 코드네임 KV2라는 이름의 차량 한 대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투자금 약 1,700억 원의 개발기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지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997년 IMF가 터지며 기아의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출시가 계속 연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아자동차는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그동안 출시를 미뤄왔던 다수의 차량들을 공개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공개된 차들이 바로 슈마, 크레도스, 레토나 등의 차량들이었죠. 그리고 결국 1998년 1월 7일 자유롭고 낭만적인 레저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꿈을 실현하는 차라는 의미에서 행사, 축제를 뜻하는 카니발이라는 이름의 차가 대한민국에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생산되던 미니밴이라는 종류의 차를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차량인 카니발은 출시 이후 정말 불티나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니발이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아를 법정 관리에 몰아넣었던 IMF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강조되는 가족이라는 가치와 IMF로 인한 고용 환경의 변화로 특히 다둥이 자녀를 둔 아빠나 스키, 캠핑 등 레저를 즐기는 층에 있어서 카니발은 소형 버스보다는 작지만 일반적인 세단이나 외건보다는 활용성 높은 넓은 공간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린 카니발은 출시 원년에만 35,227대가 팔리는 등 기아의 회생을 위한 캐시카우가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카니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니발이 출시했을 당시 카니발의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 모델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솔린 모델보다는 경쟁성이 높은 디젤 모델이 전체 판매량의 97%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카니발의 디젤 엔진은 기아자동차가 1994년부터 무려 1,300억 원을 쏟아 부어 만든 KJ3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DOHC 디젤 엔진이자 최초 직분사 디젤 엔진의 칭호를 가진 엔진이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셀을 살짝 밟기만 해도 매연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매연 문제가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앞에 카니발이 달리고 있으면 뒤에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카니발 뒤에는 차량이 없을 정도였죠. 결국 여러 번의 리콜을 거쳐 교통부의 강제 리콜까지 권고받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999년 4월에는 V6 2.5 LPG 엔진을 추가하고 6인승 밴 모델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늘렸고 결국 카니발 2로 교체되기 전인 2001년까지 총 21만 9,400대를 팔며 어려웠던 기아의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죠. 카니발은 해외 시장 역시 공략을 시도하는데요. 다만 해외에서는 카니발이 치킨을 뜻하는 카니발리즘 연상을 시킨다는 이유로 세도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카니발의 성공 이후 1,2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진 카니발2는 기존의 매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시트의 변환과 넓은 수납 공간을 통해 미니밴의 원래 목적인 다목적성과 실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 미국 교통안전국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에서 별 5개 받은 차량은 카니발을 제외하면 혼다의 오디세이가 유일했죠. 카니발의 성공을 확인한 기아에서는 미니밴 시장에서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VQ라는 이름의 후속 차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6개월 2,500억 원의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이 차량은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차량으로 다른 차량과는 차별화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랜드라는 이름을 붙여 그랜드 카니발로 명명하게 됩니다. 당시 카니발에 대한 기아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신차 발표에 참석한 정몽구 회장이
세계 속의 초인류 기업으로 우뚝 설 기아의 야심작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 말은 과언이 아니었는지 그랜드 카니발은 당시 최첨단 기능을 모두 때려박았는데요. 버튼 하나로 개폐가 가능한 오토 슬라이딩 도어, 오토 테일 게이트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DVD 플레이어를 달아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었죠. 거기다가 회전 반경 제어 장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메모리 시트 등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당시에는 고급 대형차에만 들어가는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랜드 카니발은 9인승 숏바디 모델인 뉴 카니발, 11인승 고급 모델인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실내 바닥에 적재 공간을 배치시킨 카니발 리무진, 다양한 트림을 선보이며 미니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 판매를 시작한 3세대 516 카니발은 더 이상 차체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차체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516 카니발의 변화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좌석 배치의 변화 습니다. 인기 있던 9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기존의 333 배열이 아닌 2223 배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단 세대 변화로 고정형 운전석 센터 콘솔이 추가되면서 1열에 중간석을 두기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레버만 당기면 쉽게 3열을 접어 6인승처럼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을 보면 9인승 이상 차량에게 주는 세수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였을 가능성이 크죠. 이후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편의 옵션들이 추가된 페이스 리프트 버전인 더 뉴 카니발을 출시해 기아의 전 차종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아빠차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20년에 나온 4세대 카니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모델의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의 주의 경보 등 안전 요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서 이제 정말 아빠들의 워너비 차량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니발의 변화는 그대로 사전 계약 첫날 23만 6대 계약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2020년 10월 한 달에만 12만 9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산 승용차 판매량의 절대 강자, 그랜저의 왕자를 차지하면서 이제 국민차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차량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런 카니발에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아쉬움 역시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3년 만에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대형급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실적에 따라 이후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같은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흥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도? 현대차 그룹은 소나타, K5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2.0 HV 엔진과 그랜저, K7 소렌토 등에 들어가는 1.6 HV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형급 모델을 위한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이 엔진이 탑재되나 싶었으나 1.6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는 현대차 그룹의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아마 추후에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번 카니발에서는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카니발의 경쟁 모델인 도요타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2.5 엔진이 탑재된 것과 비교하면 산타페 소렌토 등에 들어가는 1.6 터보 엔진을 채택한 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과연 이 1.6 터보 엔진으로 출력과 연비를 어떻게 잡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이따금 테스트 주행 차량 목격되는 것을 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1.6 터보 엔진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 국산차 최초로 나올 대형 하이브리드인 카니발은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계속 타고 더욱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문제점 역시 존재한 KJ3 엔진을 탑재했던 1세대 카니발처럼 논란의 차량이 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미니밴 차량으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니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그렇듯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번에 나올 카니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나올 카니발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또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